자, 또 배운 데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혼자서도 복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04번. 자,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됐느냐? 자, 위헌 법정 결정이 선고되면 효력을 상실하죠? 자, 효력을 상실하니까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헌법소원 제도가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 위헌성을 추상적으로 심판하는 절차이냐? 자, 그렇지 않죠. 자,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자,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 그럴 경우 이제 권리 구제 수단으로 인정되는 제도죠. 따라서 공권의 위헌성 추상적으로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그럴 경우 이제 권리 구제 절차로서 인정되는 제도다. 자, 한일 어협정, 어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죠. 따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입법 절차의 위반만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냐? 자, 가능하지 않죠. 입법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 입법 절차 위반만으로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그래서 가능하진 않다. 자,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 자, 법률안 제출 행위는요, 자, 기관 내부방, 국가기관 내부에서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명령 규칙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명령 규칙도 직접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대법원 규칙도 마찬가지죠. 대법원 규칙도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례 자체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지방 자치 입법권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으로서 법규 효력이 있죠. 조례는. 자, 그래서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조례는 위헌법률 심판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자,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는 위헌법률 심판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된다. 통치행위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지만, 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은요, 통치행위가 아니죠. 야,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자,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의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요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죠. 다만 자, 기본권과 관련이 있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니까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재란 중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 간행이 생긴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반복 시행돼서 재량 규칙, 행정 규칙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기관 내부, 기관 내부에서만 이렇게 적용이 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복 시행돼서 행정 간행이 생기면 평등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의사를 밝힌 것. 자, 이렇게 단순히 의사를 밝힌 것은요, 정치적 의견을 피력한 거에 불과하죠. 자, 따라서 이거 실시 의사 밝힌 것만으로 자, 기본권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장래 정책 결정을 구체화한 지침. 자, 이것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자,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행정계획 중에서도 구속적 행정계획은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 중에서도 장래 법령 뒷받침에 따라서 확실히 실시되게 예측되는 경우, 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이 구체한 지침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나오네요.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원칙은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법령 뒷받침에 따라서 장래 확실히 이제 실시되게 예상되는 경우, 자, 그대로 실시되게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원행정 처분은요, 한 번 법원에 갔다 온 처분을 말하는 거죠.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을 원행정 처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이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원행정 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공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공고에 근거가 된 법령의 내용과 규율 대상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기존 내용, 법령에 정해진 그 내용을 그대로 알리는 거라면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 법령에 따라서 이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거라면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죠. 자,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 수색, 자,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했어요. 자,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강제적 성격이 있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자,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행위. 자, 예산 편성 행위는 아직 국민에게 뭔가 주는 게 아니죠. 국민의 기본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자, 국가기관 내부에서 이제 절차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파병 정책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도 마찬가지죠. 자, 파병하려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참모총장이 법력 구성도 해야 되고, 이런 예, 연쇄적인 이렇게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국무회의 의결은요,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해서 이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행위, 자, 이것도 기관 내부의 절차 행위에 불과하죠. 따라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자, 선관위가 비례 땡땡당 당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공표한 건 기관 내부 결정을 공표한 거에 불과하다 봤죠. 따라서 이것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행정 지도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죠. 관할 경찰서장의 5개 집회 신고 반려 행위. 자, 반려 행위를 했지만 자, 금지 통고로 볼 수 있죠. 자, 집회 신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 반려 행위를 금지 통고로 볼 수 있으니까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공익감사 청구예요. 이거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 기각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국민 감사 청구랑 비교하시라고 했죠. 자, 국민 감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부패 방지법에 근거해서 자,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은 공권력 행사라고 봤어요. 자, 변협이 정립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변호사 등록 사무는 국가의 공행정 사무라고 했죠. 따라서 변협은 공법인 성격이 갖게 된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피의자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죠. 자, 기소유예 처분받은 피의자예요. 자,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서 이제 바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자, 불기소 처분에 관한 이제 문제네요. 형사 피해자인 고소인. 자, 고소인은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할 수 있느냐? 헌법소원 할 수 없다고 봤죠. 자, 우리 이제 법을 바뀌어서 형사소송법이랑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제 항고할 수 있죠. 고소인은. 자, 고소인은 검찰청의 항고와 자,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을 거쳐서 자, 이게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툴 수 있으니까 자, 헌법소원은 할 수 없다. 자, 재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자, 법원의 재판이 되죠. 자, 재판 헌법소원은 우리 금지하고 있으니까 자, 고소인은 혐의 없음 처분에 결국은 이제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 자, 근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자, 이런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칠 수가 없죠. 항고랑 재정 신청을 거칠 수 없으니까 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이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자, 피의자 자신. 자, 피의자 자신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고소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봐서 고소를 했는데 진정 사건으로 본 거예요. 내사 종결 처분한 거. 자, 이것이 공권력 행사냐? 자, 이건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봤죠. 자, 원칙적으로 내사 종결 처분한 건 자, 이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지만 자, 고소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잘못 본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있다. 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냐? 자, 그렇지 않죠. 공소권 없음은 실체적 판단이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판단만 하는 거죠. 따라서 뭐 피의 사실 인정이라든지 자,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다. 공소권 없음 판단은.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 행사가 아니다. 자, 재판헌법소원이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 자,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게 범위를 확장했죠. 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여기까지 이제 재판헌법소원이 인정되는 분야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그래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지 않죠. 우리 재판헌법소원이 금지되고 있어서. 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자, 이것도 법원의 판단이죠. 자, 법원의 판단이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한정이행 결정이에요. 이전에 확정된 유죄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자,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나면은 이제 소급해서 형벌 조항 같은 건 소급표가 인정되죠. 자, 이런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유죄 판결이 있었다면 재심을 청구해야 돼요. 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막바로 재심 청구 없이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한정이행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 자,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반하는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죠.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였고요. 비의료인의 문실 시술업에 관한 입법 의무가 우리 헌법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했어요. 주민등록법이 제도가 부여하고 있으면서 이제 변경에 관한 것만 규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불완전 불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 대상은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입법 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자, 행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네요.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죠. 자, 헌법 명문상, 헌법 해석상, 자, 그리고 법령. 자, 법령에 의해서 이제 자기 의무가 인정될 것. 자, 행정 부작위니까 이제 법령에 따른 이제 자기 의무도 인정된다. 자, 행정 입법 부작위네요.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입법을 할 자기 의무가 요구되고요. 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권이 불행사된 경우, 자, 이럴 경우에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자, 법률 위임에 따른 행정 입법을 하지 않는 부작위. 자, 이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법률이 위임에 따른 행정 입법 할 의무도 헌법상 의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행정 입법을 하지 않으면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니까 헌법상 의무가 된다. 따라서 이런 행정 입법 부작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요. 자, 행정 입법 등 법 집행 의무, 헌법적 의무라고 했죠. 자, 상위 법령만 근데 집행이 가능한 경우, 자,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 입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행정 입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법률이 행정 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행정 입법을 할 자기 의무가 있죠. 자,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자, 행정 입법 부작위가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자,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 절차도 없죠. 우리 법원에서는 추상적 법령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국군포로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 자, 이것이 위헌이냐? 자, 위헌이죠. 법이 위임하고 있는데 령이 제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거 헌법적 의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자, 위안부 배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 이제 분쟁 해결 자체 나아갈 의무. 자, 이것이 헌법상 의무냐? 자,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에 헌법상 의무를 인정했다. 자,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자기 의무가 국회에 있는지, 우리 헌법의 취지상 9명의 재판관으로 하여금 헌법 재판을 하라는 것이니까, 자, 이 선출할 자기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봤어요. 자, 무소속 의원에게 교섭단체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본권. 자, 이건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죠. 자, 기본권이 아니다. 자,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은 4인의 지위인 경우 인정됐다고 했죠. 헌법기관으로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지만 4인의 지위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죠.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 청구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표론권. 자, 이 침해를 헌법소원할 수 있냐? 이거는 권한이죠, 권한. 권리가 아니라 기본권이 아닌 권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할 수 없고요. 자, 영토권. 영토권이 헌법소원 대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했어요. 자, 영토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기본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영토에 관한 거는 이제 우리 법 질서에 영향을 많이 주죠. 자,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니까, 자, 영토권으로 구성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언론사랑 피해자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라든지, 자, 편집권 보호에 관한 조항은, 자, 언론사가 수범자가 되는 거죠. 자, 기자들, 자, 언론사에 소속한 기자들은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하여대 로스쿨 설치 인가 처분. 자, 설치 인가 처분의 직접 수범자는 이 로스쿨인데요. 이 로스쿨 준비 중인 남성들은 이 TU가 줄어드는 거죠. 여대 로스쿨 설치하면서 남성들의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남성들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봤고요. 자, 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항에 대해 단체가 자기 관련성이 있느냐? 자, 단체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자기 관련성이 없죠. 인정되지 않는다. 자, 변호사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의 직접 수범자는 변호사지만, 자, 변호사를 상대로 이제 광고업자들은 이제 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변호사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자, 문화예술인 지역 사업 배제 지시 행위를 받은 건 이제 예술위원회였는데요. 당연히 이 지시 행위로 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죠. 따라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중개보조원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중개법인도 직무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공개된 정보의 피해자 삭제 요청 시 임시 차단 조치. 자, 임시 차단 조치는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수범자지만 정보 게재자도 자신의 글이 삭제되는 거니까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있다. 자, 10분 적게 업소의 합성 수지 용기 사용 금지. 자, 이것도 이 업소의 업주가 직접 수범자죠. 자, 그런데 여기 합성 수지 용기 생산업자들은 어때요? 자, 이거는 자, 불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매출 감소에 불이익이 있겠죠. 자, 간접적이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죠. 자, 법적 관련성이 아니다. 따라서 생산업자들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 자, 이동통신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 이제 이용자들, 자, 원래 이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 서비스 업자들이 이제 직접적인 수범자지만, 자, 이용자들도 계약의 자유에 있어서 이제 제한을 받게 되니까 자기 관련성을 인정했고요. 자, 요양급여 비용 인하 조치에 요양기관 피고인의 의사의 자기 관련성. 자,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기관이지만 요양급여 비용 인하 같은 경우에는 장차 의사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직업적 불이익이 있다. 자, 의사라는 전문직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자기 관련성 인정했고요. 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생 조건에 대해 쇠고기 소비자들도 자기 관련성 인정했어요. 자, 국가의 소비자들에 대한 이제 생명, 신체 보호 의무 요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소비자들 자기 관련성도 인정했다. 특이한 케이스죠, 이거. 자, 언론인의 부정 청탁, 분푼 수수 금지 조항. 자, 이 금지 조항의 수범자는 언론인, 자연인이죠. 자, 이 자연인이 수범자인데, 자, 한국기자협회는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수혜적 법령, 자, 평등 원칙 같은 경우에는 자, 법적 지위 향상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자, 수혜 범위에서 지혜된 자가 이 수혜적 법령에 대해서 이제 인용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자, 법적 지위가 향상될 지위에 있으니까 자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이것이 마찬가지죠. 경력직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 부여 제도 이게 사라진다면 자, 법무사 시험 준비생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시험 준비생에게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자, 연명 치료 중단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연명 치료 중인 환자는 환자 자신은 이제 자기 관련성이 있겠지만 환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경제적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서 자기 관련성이 부정된다. 자,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 관련해 태아의 아버지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 관련성이 된다. 자, 대학 입학할 때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학부모는 간접적 이해관계예요. 직접 제한 받는 건 학생이죠. 학생이지 학부모는 아니다. 학부모는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간, 응시 횟수 제한한 게 합격했으니까 자기 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자, 기부권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합격자는. 따라서 자기 관련성이 없다. 자, 법령 헌법 소원에서 이제 직접성 요구네요. 자, 우리 헌법 소원은 특별 권리수단, 최후 권리수단이라고 하죠. 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경우, 자, 그 최후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헌법 소원 성격상 우리 법령 헌법 소원에서 이제 지적성이 요구된다. 자, 지적성이 요구되는데 법령 같은 경우는 매개 행위가 있죠. 집행 행위를 매개해서 주로 이제 법령은 그 예정을 하고 있죠. 집행 행위를. 따라서 그 집행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쟁송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만 이제 법령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소원은 특별 권리 수단으로서 보충적, 자, 그리고 최후 수단성이 있으니까, 자, 이게 집행 행위를 예정하고 있다면 법령이 법원으로 가서 이제 다퉈라. 자, 그런 의미죠. 자, 법령의 집행 행위로 그래서 입법, 사법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죠. 따라서 입법, 사법 행위를 예정하고 있다면 집행 행위가 있는 것이니까 이 집행 행위 자체를 다퉈야겠죠. 법령에 대해서는 다투지 마라. 그래서 법령은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법령 효과 발생에 집행 행위가 아니라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한 경우, 이 집행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집행 행위죠.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한 경우는 지적성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법무사 사무원 총수를 5인으로 제한한 규칙 조항, 5인으로 제한한 이 규칙 조항 자체로 인해서 이제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적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이 5인으로 제한한 규칙 조항에 따라서 자, 사무원을 해고하는 사인의 행위가 중간에 매개된다고 하더라도 이 규칙 조항 자체로 인해서 기본권을 제한받는 거죠. 따라서 지적성이 인정된다. 구성 요건 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 조항에 지적성이 인정되느냐? 네, 구성 요건 조항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책임주의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자, 가다하다 그런 정도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구성 요건 조항만 다툴 경우에는 벌칙 조항에 대해서 이제 지적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죠. 형벌 조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형벌 조항을 위반해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형벌 조항을 위반 전이라면 지적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벌 조항을 위반한 후에 기소된 후에요. 기소된 후라면 이 재판, 이 형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적성 요건 불비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가? 자, 보충성 요건과 달리 지적성 요건은 사후 치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했죠. 자, 하위 규범 시행을 예정하는 경우 지적성 원칙은 예로 아까 봤듯이 자, 입법 행위도 포함되다고 했죠. 자, 행정 입법 행위도 집행 행위에 포함돼서 지적성 원칙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법률 조항이 포괄 이임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법률 조항도 같이 이제 시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행위 이전에 법적 지위가 확정된 상태라면 집행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 지위가 고정된 거죠, 이미. 따라서 이 법규범의 직접성 인정이 되죠. 자, 그래서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라면 집행행위를 하는 이제 집행기관에 의해서 행위가 구성되겠죠. 선택이 주어진 것이니까. 따라서 그 법령에 의해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 재량행위인 집행행위에 의해서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봤고요. 살수차 사용 요건, 이 조항은 이제 재량이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법 집행 행위에 따라서 재량 행위가 연연되는 것이니까 조항의 지적성이 연연되지 않고 이 집행 행위가 연연돼 있으니까 구체적 집행 행위에 대해서 다퉈야겠죠. 징계위원 구성을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은요, 조직 규범으로서 이 규범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이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는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수용자 서신 확인을 교도소장이 재량에 맡긴 조항. 재량에 맡겼으니까 이 조항 자체가 기본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장의 재량 행위가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겠죠. 따라서 O, 지적성, 조항에 대한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네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도 입법 그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입법 그 자체니까 지적성 요건을 갖춰야 하죠. 자, 장차 언젠가 권리 침해받을 우려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적합하지 않죠. 자,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받은 경우 이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원칙적으로 그래서 현재 기본권 침해받은 경우여야 된다. 다만 이제 장래 처분도 장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현재성의 요건이 인정되죠. 다만 이렇게 확실히 예측되는 게 아니라 장차 언젠가 받을 우려, 자, 이런 정도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에 대해 아직 응시 가능한 자의 헌법소원, 아직 응시가 가능한 자니까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